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발작이라는 기사의 헤드라인이고요. 국내 채권 시장에 크게 영향이 좀 있었는데, 국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 0.239% 포인트가 오른 3.514%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012년 4월 12일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와,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 기간 만에 3.5%를 넘어섰습니다. 단기물 금리 급등의 영향은 이 FOMC에서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시작이 좀 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금리들이 반등에 좀 나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단기물이 중장기물보다 크게 오르게 된다면 3년물과 30년물 금리, 그리고 5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자,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3.38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거래일인 10일에 3년물이 30년물을 0.004포인트 역전한 데 이어서 이날은 격차를 오히려 0.127%포인트로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 7월 20일 이후에 10년 11개월 만에, 와, 굉장히 오래 이것도 걸렸는데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자, 5년물은 3.679%로 10년물 금리는 3.654%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 제고와 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6월 통화 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1조 5천억 원 정도 축소 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못지않게 그 원화값도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자, 오늘 장중에는 1292원까지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발 긴축과 고물가 충격 완화의 값에 이 날개를 잃은 듯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단기적으로는 1,300원도 하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이후에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악순환을 거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를 명기한 메시지를 내면서 구두로 개입을 하게 됐고요.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의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도 낮고 경기 침체 불안감도 고조가 되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영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전년 동월 대비해서 8.6% 올랐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1981년도 12월 8.9%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과 전망치도 상회를 했던 발표치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논란은 이미 사라지고 더 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엔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러당 135엔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치로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일본 매도 현상이 있었던 1998년 수준까지 엔화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태국, 바트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일 간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달러 매입과 엔화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원유를 가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구매하는 필요한 달러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엔저 영향이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은행에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예정이지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엔저가 수출 증대나 기업 실적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입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좀 안 좋아 보였긴 했지만 왜 증시를 미리 망가뜨리냐라고 했겠지만, 사실 그 덕택의 엔저보다는 지금 원화가 덜 약세의 느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렸던 한은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증시서 발배는 동학개미 예탁금 19개월 만에 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연도 말에 대비해서 10조 원
줄어든 반면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작년 말 대비해서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기와 증시 하락장이 맞물리면서 주식에 투자된 돈이 안전한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역정번이 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5월 말 57조 5천억 원으로 지난 12월 말 67조 5천억보다 10억가량 감소를 했고요. 직전 달인 4월에 비교해도 4조 원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자, 2020년 10월 55조 원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투자 예탁금은 2019년 12월 말 27조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동학 개미 붐이 타면서 올해 1월 70조 원까지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자금은 IPO를 위한 자금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평균 1일 거래 대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월에 20조 원을 찍었었는데 5월 4달 뒤에 4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2%대의 예금이 생겨나면서 역전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사실 주식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년, 그리고 조금 더 하셨다면 2, 3년 정도 되시는 경력자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 이 시기 때 들어오셨던 분이 정말 짧은 상승기를 맞이하시고 하락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힘들게 할 바에는 그래, 그래도 2%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 2%대 혹은 2% 위로 내가 잘만 굴리면 안정적으로 골치 없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에서 주식을 다 손절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예금으로 그냥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4대 은행의 지난 5월 말 정기예금 잔액이 526조 9천억 원, 지난해 말에 15조 2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래대금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부동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조 자체는 어차피 코인으로 갈 수도 없고 현재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으로 가는 거고요. 결국엔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기에 초입에 다다르게 된다면 다시 일반 투자자분들이 예금에서 좀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좀 잘 살아남으면서 필요하다면 물타기, 필요하다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차근차근 주식시장에 자금을 늘려나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수익을 먹고 현금을 많이 다량으로 하락기가 다시 한번 올 때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지막 뉴스가 뭐냐면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망적인 얘기죠. 소비자들에게는. 자, 다음 달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2.1.24원에서 1.9조 원으로 9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10월에는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오릅니다. 이미 전에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4.9원씩 총 9.85원 정도를 인상하기로 이미 한국전력이 공지를 했었고요.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속속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가 상승에 실질 가계 구매력이 줄어서 경기 주축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 전기요금 등 기업 생산비도 치솟으면서 생산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경보 지수가 6단계에 진입한 후에 12개월 안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할 확률이 88%에 달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3%를 돌파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물가는 평균 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생산은 평균 5.3%로 늘었지만 4월 들어서 증가율이 3.3%로 떨어지면서 눈에 크게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병동치는 10개월 연속으로 하락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강하기는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7%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기 때문에 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일단은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미 진입을 했거나 하반기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측 비용 상승이 유발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대폭 깎으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리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하느니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내일 있을 FOMC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는지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이번 달에 아무래도 그 금통위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뭐 빅스텝을 할 것인지, 혹은 다음 달에 뭐 빅스텝을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야만, 또한 어, 어제 보고서와 또 뉴스 영상, 쇼트 영상으로도 알려드렸던 은행주가 다시 한번 호재로서의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반영이 많이 되었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좀 평가를 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가스요금 오르는 것과 전기요금 오르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상기가 된 상태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들이 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후로 뭐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다면 2분기 실적 이후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가스 하면은 한국가스공사겠죠. 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잘 버티고 있었던 한국가스공사가 이틀 동안은 사실 좀 많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네, 주가가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좀 하락하게 된 면으로 좀 보이고 있고 조봉상으로도 지난번에 한번 봤었지만은 4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었던 네, 가스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2분기도 뭐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더 오르지 않았나 싶고 이 과연 정고점을 깨고 날아갈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측면은 좀 있네요. 자, 매수채 보시면은 외국인이 대량 매수와 기간에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광명전기와 뭐 구축한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이 이외에는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왔고 2분기에는 뭐 다소 조금 침체될 수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 그죠? 인상된 요금과 함께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네요. 거기에 PR도 낮고요. 배당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사실 뭐 가격대적으로만 본다면 조금 들어가긴 무리하긴 하지만 최근에 좀 이유 없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잡아봤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열 병합 복합소를 좀 현대차도 짓고 좀 나머지 기업 대기업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좀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급을 받게 될 회사가 바로 SK가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가로 124,500원까지 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네, 종가상으로는 네, 좀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이 사실 거의 기회였다 싶을 정도로 크게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벌써 6,000원 벌었으니까요. 그죠? 샀으면. 월봉상으로 보실 때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었지만 이 구간에 내려갔다 왔다라는 거 순식간에 네, 그 부분들이 네, 좀 보이고 물론 요것 때문에 좀 바닥이 좀 찍히는 게 좀 크게 보였겠지만은 요 부분도 있었으니까 자 1조 되는 회사이고 매수 주체 보시면은 외국인은 약간의 이제 순매수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기간 외국인은 네, 순매수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수소 LNG 이쪽하고 연관이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이렇게 과연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3분기 때부터 어떤 실적이 어떤 모멘텀으로 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ER 뭐 높진 않고요. 거기 배당 두둑히 줍니다. 네, 뭐 실망시키는 만큼은 주진 않는 것 같고 네, 잘 주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이면 삼천리죠. 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선반영이었나 그러면? 물론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뭐 스펙타클하게 엄청 잘 나온 건 아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정말 잘 나온 거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렇고 또 뭐 배당은 적당히 줍니다. 3% 정도. 네, PR은 9배로 좀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삼천리는 네, 가격이 안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가스 전기 요금도 오르니까 한국전력도 또 오랜만에 볼까요? 한국전력 오랜만은 아니죠. 지난번에 보고서 한번 올려드렸었죠. 네, 한국전력도 오늘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호재가 없고 지원표 보면 한숨만 나오고 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에 한번 올랐으니까 2분기에는 적자가 좀 축소가 될 거고 또 10월에 또 올릴 거기 때문에 근데 10월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10월이면 4분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아니죠. 네, 거기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올지, 어떻게 적자를 좀 메꿔줄지, 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밑공간에서 남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지금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매수는 좀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순매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상한제
S&P 상한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SGC 에너지입니다. 네, 굉장히 낙폭이 심하게 떨어졌고요. 시장까지 도와주지 않는 정말로 좀 비운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제가 콕 집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때는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고점이라서 그때 굉장히 아쉽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니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고 정말 이제 더 기회인 건 뭐냐면 저도 오늘 이 회사를 좀 못 보고 이제 다른 회사들을 샀어요. SK텔레콤 이제 배당 믿고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차익 실현 때문에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들어갔고 정말 조금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소액으로 정말 소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액으로라도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들어갔던 거고요. 네. SGC도 현금이 이제 곧 생기는 대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레벨상으로 보시면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S&P 상한제가 정말 유력히 시행이 되고 그걸로 정말 타격을 받는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실적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저는 SGC에 대한 그 사업 내용성을 좀 믿고요. 저는 투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고점에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으면 사도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밑에가 이만큼 벌어져 있긴 한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죠? 요만큼에서 잡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고 매수를 하겠지만은 이게 정말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3만 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네, 그때는 코로나 주가잖아요. 코로나 주가. 아무리 S&P 상한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 타격이 코로나 전만큼은 하진 않을 것 같고 또한 정부에서 시행했던 걸로 민간 기업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뭔가 정부에서 따로 이 기업들에게 뭔가를 또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혹은 정말로 이제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 내용으로 무효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가 된다면 이제 한국전력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SGC는 결국엔 악재가 거쳤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GC를 매수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상으로 굉장히 쓸데없이 많이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거라 봅니다. 여기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50% 정도까지도 수익이 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 싶고요. 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만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간에 이제 연료가 아니죠. 탄소 포집 기술도 관련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셨지만은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고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목표가 75,000원. 절대로 저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PR이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당도 금액에 치고는 쏠쏠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 갈 거고요. 자, 우선 좀 알아보니까 S&P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8월에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오는 17일, 17일 얼마 안 남은 17일에 이제 자체 규제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요. 이 S&P 상한제에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17일 이후니까 아무래도 그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어떠한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온 걸 토대로 민간 기업들이 좀 모여서 조율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시를 처리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선책으로 비중이 작은 태양광이라도 적용 배제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소송전까지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까지만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걸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은 오늘 봤지만은 은행 기업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최호선주로 우리가 봤었죠.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 근데 이제 배당률로 배당률로 계산해봤을 때 아직 모든 은행에서 이 차익 실현이 사실 그게 지금 크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급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는 3%가 또 올라가 버려서 거의 뭐 차익 실현이 크게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아까 계산해봤을 때는 오히려 KB가 더 크더라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막판에 또 올랐네요. KB금융도.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사실은 뭐 급락하긴 했지만은 배당률로 계산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거기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지금 선상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 보고서 영상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가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금융이 지금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남아있네. 5,000원 정도. 네, 그래서 그 기준가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도 챙기시고 차익 실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